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스텔렐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죠. CTP43 관련해서 유럽의약청 관련되는 EMA 품목가 신청 완료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23조의 인터루킨 시장 공략의 어떤 시작인데요.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관들이 10만 주 넘게 일단 매도하면서 음봉이 나와서 볼린저 밴드 태깅이 또 이제 5일선까지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장 초반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17만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옆으로 가고 있어요. 장중에 어떤 수급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 좀 살펴봐 드리면, 이 JP 모간 쪽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아침에 이제 뭐 CLSA 정권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매도세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JP모건 쪽에서 매수세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쪽은 어제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고 오늘 좀 소폭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공매도 뭐 매매 비중 자체는 어제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사이에 중간에 이제 붕 떠 있는 지금 흐름으로 주가 위치가 조금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올해 셀트리온이 이제 가장 이제 장사 이래 5개 정도의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품목 허가 관련되는 부분 신청하겠다 했는데, 또 이제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이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의약품청에 EMA에다가 허가 신청했다는 소식이죠. 자,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 자체가 항암제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각각의 이제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타켓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뭐 모달리티하고 조금 좀 다른 개념인데, 어디다가 이제 포커성을 이제 갖춰가지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동일한 질병에도 치료제가 좀 달라진 어떤 형태가 있는데,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존슨앤존슨의 이 자회사 이제 얀센이 개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본래는 이제 이 존슨앤 자회사의 이제 자회사인 이 센토코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단백질이 이제 인터루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터루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1, 2와 2, 3을 이제 억제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적응증에 이제 뭐 건선, 뭐 크론병, 뭐 개양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치료제도 있는데 타켓이 이제 다르다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터루킨 1, 2, 3을 이제 억제하는 어떤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IQVIO의 어떤 기준으로 이 스텔렐라가 이제 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23조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지금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이 30년도까지 또 한 번의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물결이 온다는 말은, 블록버스트 바이오 의약품들의 만료가 향후 이제 2030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퍼스트 무브든 아니면 일정 부분의 어떤 도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뭐 5개의 후보 바이오 시밀러를 허가 신청을 한다는 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시장에 대해서 이 개발력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적 단연에서 나중에 이제 잡히는 부분들이 나올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이 건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이제 1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 좀 많이 걸립니다. 미국에서도 인구 대비해서 한 3%, 국내에서도 한 1.5%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뭐 피부에 좁쌀 정도의 어떤 발진이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흰색의 이제 비듬 같은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이 재발도 잘하고 이 난치성 질환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T세포라고 하는 이제 면역세포가 활성화를 좀 많이 해서 이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선에서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게 이제 판상형입니다.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텔레라는 이제 뭐 건선성 이제 관절염, 그 다음에 크론병, 뭐 궤양성 뭐 대장염 같이 오리지널 스텔레라가 이제 라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풀 레벨에 대해서 예매 허가 신청을 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적응증 외삽을 인정해 준다고 했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본래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는 임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처음에 뭐 판상형 건성을 받았다가 이제 건선성 관절염에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임상을 통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승인 받는 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바이오시밀러는 이거 각각을 다 이렇게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판상형 건선을 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 뭐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나머지 적응증에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는 이게 이제 외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외삽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 레벨로 신청한다. 이게 바이오시밀러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존의 렘시마라든지 렘시마 SC라든지 뭐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라든지 뭐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기존의 이제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항암제 라인에서 많이 진출해 있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치료제 영역에서도 계속 이제 이 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욱더 이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남은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이 바이오 의약품을 더 많은 환자에게 선보일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의 기사들이 이제 오전에 많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제 장중에 어떤 이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아침에 좀 갭다운 했다가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세게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수급의 이슈가 이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장중에 잡힌 어떤 물량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때는 셀트리온이 항상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2023년, 2024년도에 해 나가는 부분이 그냥 기존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어떤 미국,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직판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첫 번째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직판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제품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의 어떤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제품도 이 유통망을 하면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셀트리온이 초기에 이제 유럽에 진출하면서 램밸류가 없다 보니까 팔기가 많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어떤 수수료를 주면서 유럽에서 팔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직판 체계의 어떤 부분들을 2019년도부터 뭐 거의 지금 한 4, 5년 정도 이 부분을 준비를 했고, 자, 이런 어떤 유럽에서의 어떤 성공을 기준으로 미국까지 이제 직판을 통해서 뭐 직판을 하려면 이제 없던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넣어야 되고 이제 돈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중심의 어떤 부분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충분히 뭐 성산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 비용 대비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되거나 지금 진출하는 이제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와 특히나 이제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이제
성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허가되고 얼마만큼 이제 팔리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이제 PBM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포뮬라리 리스트에 얼만큼 등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는 뭐 수천 개의 이제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가 선호하는 의약품들이 이 포뮬라리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던 부분들을 연계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PBM에다가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등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이제 선방과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내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제 이 18만 4,100원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넘어가는 시도를 자 5월달, 6월달 이렇게 상반기 내에 흘러가면 이제 하반기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며 이 바닥권 어떤 이제 탈출했던 시그널은 18만 4,100원입니다만 본격적인 흐름은 요 20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25만원대와 30만원대의 흐름들도 뭐 보지 못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